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오늘 권충현 과장과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이슈는 오리무중 한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네, 참 며칠 만에 이제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은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자꾸 좀 등 돌리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도대체 며칠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규모도 지금 뭐 적지가 않은 그런 금액이란 말이죠.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뭐 거의 지속적으로 한 4조 가까이 굉장히 좀 큰 물량을 좀 내놓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리무중 속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. 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한 3,500억 정도 좀 출회가 됐습니다. 기관 같은 경우는 2,2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좀 옵션 만기일이라 그런지 뭐 외국인과 기관의 좀 힘겨루기가 아니었는가 좀 생각이 되는 하루였고요. 뭐 기관이 승리를 했습니다만 다만 뭐 종목별로는 그렇게 좀 썩 좋지는 못했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은 뭐 변동성 자체는 별로 크진 않았습니다만 박스권 하단에서 좀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좀 시원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또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한 1.8%까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뭐 종목별로는 한 8%에서 크게는 한 10% 이상 빠지는 단기 쇼크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락폭을 키웠다가 또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매도를 하면서 수급 자체는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. 일단은 뭐 가장 큰 문제는 유가 하락과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FOMC 때문인 것 같은데요. 좀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세가 좀 많이 증발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종목별로 또 쇼크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12월 말까지는 뭐 정부의 증시 규제가 좀 계속해서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됐습니다. 다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들이 주요 지지선에서 다 지지를 좀 잘 받아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는 좀 나오긴 쉽지 않겠다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네, 지수의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겠는데 말씀을 좀 해주신 걸 들어보면은 일단 뭐 어제 옵션 만기 영향보다는 외국인들이 판기 이제 FMC를 앞두고서 이 같은 우려감이 더 크게 반영됐다. 그러면 외국인 매도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뭐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되는 한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는 FOMC 회의 때까지는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증시를 좀 예상을 해보면요, 뭐 글로벌 증시하고 좀 커플링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이렇게 상단에서 좀 잘 지지를 받아준다면은 한국 노박스권에서 좀 잘 지지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. 다만 글로벌 증시가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면은 한국 증시도 좀 큰 폭으로 오히려 조금 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현재는 뭐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좀 룸을 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요. 뭐 어느 정도는 좀 사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다만 뭐 연말까지는 추세적 상승을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한 202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선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포인트에서 한 700포인트 박스권의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외국인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강달러 기조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약해져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FOMC 이후 FOMC까지 제가 봤을 때는 달러 강세 기조가 좀 피크를 찍지 않겠는가. 그 이후로는 좀 달러 강세 기조가 좀 약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한 일주일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참으셔야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금리 인상 앞두고 강달러는 이제 불가피하게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, 네. 근데 그러니까 어제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강달러가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랐잖아요. 맞아요. 이런 부분은 위안화의 어떤 약세 영향도 좀 강하게 받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변동성 요인이 되진 않을까요? 위안화보다는 일단은 한국 원화가 굉장히 좀 계속해서 강세 기조를 유지해 왔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국의 원화가 좀 오히려 절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에 좀 배팅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. 최근 기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시장 대응은 지수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반등 속도가 좀 빠르게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00포인트까지는 또 다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뭐 단기 매매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하셔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시장은 연말 이후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,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채우셔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 바닥이 아마 마지막 바닥이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은 공격적으로 좀 매수로 대응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신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종목군은 저PER주를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동차라든지 이런 좀 대형주 쪽에서 SK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저PER주가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, 이런 종목군이 좀 많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성장주 중에서는 좀 낙폭 가대했던 그런 주식들에서 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단권까지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좀 매수세로 좀 들어갈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,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는 게 아니냐,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시장은 지금 아래 내려올 때까지 좀 내려왔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, 이런 부분으로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 국내 슈체크인 짚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과장님. 네, 고맙습니다.